정적분의 기본 원리부터 좀 볼 건데. 근데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야. 책에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함수가 있어. A부터 B까지. 그래서 기호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라는 이렇게 기호를 쓰거든요. 이렇게 이걸 정적분이라고 하고 저 A가 아래 끝이에요. 아래 끝. B가 위 끝이라고 해요. 이거는 뭘로 이 기호는 뭘로 나타내냐면 이 넓이 값을 얘기해. 넓이면 넓이지 넓이 값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부호가 있어. 이 정적분 값은 양수야. 이해가겠니?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 a부터 b까지가 이래. 똑같이 이게 fx야. 그럼 이때 이 값은 루스야. 왜 무슨 설명할까요?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y는 fx 그 네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해. 가끔은 이런 함수들이 있으면 3차 함수가 있지. 얘가 기함수면 원점 대칭이잖아. 얘가 a고 얘가 b면 이때 정적분 값은 0이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부터 그러니까 정의가 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건데 구분 구적법이라고. 네. 옛날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뾰족한 애가 단위 넓이잖아. 넓이라는 건 제가 몇 개 들어가냐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 안 그래? 그럼 곡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지. 그럼 단위 넓이를 동글동글하거나 좀 더 각이 많이 지게 하면 더 많이 불편함 없이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러면 평상시 쓰기에 너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n등분했어. 선생님은 4개밖에 안 했지만 n등분했단 말이야. 이 길이가 얼마지? b 빼기 a죠. 한 칸 길이는 얼마일까? 5분. b 빼기 a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b 빼기 a. 그리고 저기다 삼각형을 채워 넣는 거야. 이해가겠니? 네. 그럼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 빼기 a고 높이가 어디가 될까? 여기잖아. f에 a 플러스 한 칸 갔으니까 n분의 b 빼기 a 있죠? 네. 두 번째 삼각형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a에 n분의 두 칸 갔으니까 곱하기 2겠니?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누가 변하지? 몇 칸이 갔느냐에 따라 높이만 변하지. 이거 시그마를 나타내면 시그마 k가 1부터 0까지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f의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 k가 바로 넓이의 합이죠. 저 A 둘 같은 거예요? 응? 분모에 있는 N하고 시그마 N까지랑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거지. 그렇죠. 시그마 쪽에 당연히 같은 거지. 마스터 쪽. 수학형의 N개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물론 이 넓이가 이게 얘는 아니죠. 왜 아니지? 실제 넓이가 지금 더 커요. 네. 위로 볼록이면 더 모자라겠죠. 그냥 네. 그래서 그 삭값을 구해놓고 앞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되게 잘게 쪼개지겠지. 네. 2배로 쪼개볼게. 2배로. 그럼 2배로 쪼개지면 오차가 훨씬 주는 걸 알 수 있냐 지금? 두 배로 쪼개면 오차가 훨씬 줄지. 네. 그러니까 n등분하면 어떻게 돼? 저 오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하게 되면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정적분의 정의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가 만약에 x축 밑에서만 그려진다면 왜 음수 값이 나오는지 알겠죠? 왜? 높이가 함수 좌표전하고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넓이라고 안 하고 넓이 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해. 우리 수업 안에만 수학 용어는 아니에요. 네. 정적분 값은 부호가 있습니다. 넓이지만. 그럼 아까처럼 원점 대칭의 그래프를 가졌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저기 정적분하면 이 넓이는 양으로 같은 이건 음수인데 넓이가 서로 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정적분 A부터 B까지의 넓이 0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네. 그런데 저 극한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거기서 책에 나와 있을걸 몇 번이지? 그냥 정적분의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중심개념 170쪽 170쪽에 보면 중심개념 딱 보면 그냥 A부터 B까지 fx dx는 대괄호에 fx a부터 b까지의 fb 빼기 fa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불편한 유혹에 그죠? 요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가 사실은 라지 fb 빼기 라지 fa로 계산이 돼요.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야. 왠지는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알려져 있다 라고 말해. 교과서에서도 보면 그냥 그렇게 하고 뒤쪽에 더 한 번 더 뭐 들어가기 한 발짝 더 들어가기 이런 거 있지. 한번 생각해보기 거기에서 설명을 하긴 해.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앞으로 정적분을 미분들 지금 처음에는 선생님이 갖다가 뭘 갖다 자꾸 점을 갖다 부딪히고 막 누가 움직이고 동점이 두 개 걸 때 너무 헷갈렸잖아. 근데 지금 뭐하지? 그냥 미분하지. 미분법 공식 갖다 미분하죠. 네. 고민하지 않죠. 근데 가끔 너무 그렇게 쉽게만 하니까 그게 뭘 나타내는지 까먹을 때가 있을 뿐이지. 기호로는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저 대문자 fx는 어떤 애야? 저 그래프를 그리는 스몰 fx 저기 적분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있는 스몰 fx의 원시 함수.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미분하고 적분을 했는데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야.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죠. 이해갔니?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잖아. 정확하지 않지만. 근데 원래는 정적분을 먼저 배우는 거거든. 이렇게 극한으로. 그럼 부정적분은 왜 배운 거야? 정적분을 하기 위해. 정적분은 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이랑 원래 미분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는 없었다. 근데 수학적 원리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미적분이 미분과 적분이 붙어가는 거야. 미적분으로. 적분의 뜻은 쌓다라는 거야.
저 곡선 부분 넓이를 알기 위해서 직사각형들, 사각형들을 착착착 쌓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저걸 아주 잘게 쪼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번외편인데 니네는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되는지를 봐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어디쯤 할까? 여기 A 해놓고 여기 X 해놓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여기 지금 X가 변수가 되죠? 여기는 fx라고 쓸 수가 없어서 ft라고 쓸게요. 왜 dt라는 놈을 하나 보죠. 자, 그럼 이건 t축이 되고 이거는 y는 ft가 됩니다. 이해하니? 그래서 하나 정리해보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의 dt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의 dy. 자, f는 식의 이름이고, 그렇지? 변수가 x냐 t냐 y냐 어차피 식의 모양 차수랑 개수는 똑같을 거죠. 변수만 다를 거지. 저거는 같아집니까? 다 같아지겠어요? 같다는 건 납득이 가요? 이해갔어? 얘는 뭐냐면 함수야. 왜 함수야? x가 동점이거든. 넓이가 변해 안 변해? x의 위치에 따라서 x가 점점 좀 늘어나면 sx는 늘어나겠지. a가 되면 어떻게 될까? 넓이가 있어 없어? 얘는 그래서 0이야. 여기까지 알겠냐? 자, x가 a보다 왼쪽으로 가면 이게 지금 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위끝 아래끝의 위치에 따라서 이 식이 약속이 된 거야. 그냥 약속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분모가 음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f의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 k라고 했잖아. b 빼기 a 양수 음수고, 그죠? 더해지는 게 음수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쪽에 가는 거지. a에서부터 n쪽으로. 그러니까 적분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음수가 나오는 거지. 이것도 이걸 모르면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이해 가겠냐? 그래서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빵이야.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t든 fx든 어쨌든 다만 변수는 맞춰줘야 돼. 값은 위끝 아래끝으로 바뀌면 부호가 반대야. 왠지 이해 갔어요? 네. 이게 원래 정의라서. 넓이가 음수로 되네요, 그러면? 응? 음수로 그 넓이가. 넓이가 아까 전에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잖아. 적분값은 음수일 수 있다고. 넓이의 의미지만 넓이는 아닌 거지. 아, 그 넓이할 때 음수를 빼고 써야 되는 거죠. 넓이를 물어보면 음수라고 음수를 절대값을 구해줘야지. 넓이는. 적분값하고 넓이는 달라. 적분값도 넓이가 하나지만 부호가 있는 애야. 정민아 약간 벡터 스칼라 같은 거지. 방향이 있고, 그치? 얘는 방향이 없고, 넓이는 간만 있는 거. 자, 그래서 얘가 x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의 함수니까 sx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 가겠니? 내가 x를 좀 옮겨보려고 델타 x만큼 옮겼어. 그럼 넓이가 늘어나죠? 넓이가 늘어날 거야. 그러면 넓이의 변화량 델타 s는 이해 가겠냐? 델타 s는 어떻게 구하면 돼? s에 x 플러스 델타 x에서 sx를 빼면 되나요?
넓이 변화를 하니까 여기까지 가죠. 네. 이걸 x로 나누면 델타 x로 나누면 평균 변화율이 되나요? 네.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근데 저 델타 S 값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어쨌든 요 넓이 있지. 요 넓이보다는 크겠죠. 왜? 그 최소일 때 값이니까. 네. 여기까지 가냐? 네. 이거를 우리가 스몰 s라고 뭐 m이라고 할까요? m 곱하기 이 높이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 높이? 그냥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저 y값이 최대일 때 저 구간에서 얘보다는 작을 거야. 여기까지 알았겠냐? 아빠가 같이 있으면 아, 등호 있어요. 이제 함수 그래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쵸? 네. 어쨌든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네. 그래 놓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자. 아이고 존나. 이렇게 쓰죠. 밑변이 델타 x고 스몰 m 높이 중에 y값 중에 작은 값 이렇게 쓸게. 델타 x 곱하기 라지 m 이게 다 뭐야? m하고 m은 y는 fx에 y가 되는 거지.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가냐? 그래서 넓이의 변화량은 항상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을 거야. 이해가겠니? 델타 x x부터 델타 x 사이의 y 값의 구간 x부터 x 플러스 델타 x 사이의 y 값의 최소값 최대값에 따라서 그쵸? 그럼 근데 델타 X가 같은데 어떻게 Y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델타 X 곱하기 Y값의 최소값 Y값의 최소값이잖아요. 또 봐라 지금 내 구간을 뭐라고 했어? x부터 어디까지? 델타 x까지라고 했지. 네. 그럼 fx가 지금 여기가 x인데 이렇게 갔다고 쳐. 여기 델타 x야. 그 y값 최소값이 얼마야?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요게 m인 거지. 아, 가는 중이니까 가는 거구나. 여기가 대문자야. 여기까지 가니? 네. 만약에 함수 fx가 상수함수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어차피 델타 x가 가는 거. 저는 둘 다 똑같은 거를 생각해서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도 똑같이 정해진다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그냥 변수로 그냥 동점이긴 하지만 정에 멈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네네. 정리 따라오냐 여기까지? 이걸 델타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스몰 m부터 델타 s 나누기 델타 x는 라지 m이 되겠죠? 네. 얘네 둘은 요 구간에서의 y 값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인 거지. 네. 그리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구간이 움직이잖아. 이 구간이 일로 와버리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S 프라임이 되겠죠. 왜? 평면이 없어. 네. 평면을 미우면서니까, 그치? 네. 이해가니? S 프라임 S가 되겠니? 네. 얘네들은 얘가 상수가 아니라 구간이 줄어드니까 저것도 변할 거라고. y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그치?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어디로 와? x좌표가 여기다가 1로 와버리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 점으로 양 최대값 최소값 이던 모든 게 다 붙어버리니까 얘가 어디로 와? fx로. 얘도 fx가 돼버려. 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 S 프라임 x가 뭐다? fx다. 그럼 넓이의 함수 sx는 뭐다? 라지 fx 플러스 c겠지 적분해서. 어허. 이해 가겠냐? 네. 그래서 넓이의 함수 sx가 라지 fx 플러스 c까지 나왔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a부터 x까지 sorry ft의 dt는 라지 fx 플러스 c죠. 네. 여기까지 알겠냐? 그런데 x에다가 a를 넣으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의 dt는 fa 플러스 c가 되니? 근데 얘가 뭐냐? 0 되어버리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부터 x까지 ft의 dt는 라지 fx 빼기 왜 c가 마이너스 fn 라지 f a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t의 dt는 라지 fa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나오는 거야. 네. 끝. 근데 시험에서 못 물어봐. 정말 중요하고 멋진 개념인데 왜냐면 왜 갑자기 이거예요잖아 솔직히 그지 않냐. 이게 왜 이거예요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야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 설명 안 했어. 강사가 되면서 설명 공부해서 안 거야. 대학교 가서 대학교에서 이제 미분적분을 다시 배울 때 무한소 무한 선생님 때는 몰라 내가 물론 수학을 선생님 고백했잖아. 난 수학 별로 안 좋아했다고 잘 못했다고. 무슨 오셨어요? 수학 안 간다. 전기공학 전공했는데 그리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니네로 치면 2등급은 나왔을 거야. 나는 혼자 이걸 안 설명해 주니까 납득이 안 가니까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혼자 책을 지금도 팔거든 수학 독본이라고. 그러니까 식보다는 한글이 더 많아. 일본 책인데 번역했단 말이야. 이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을 다 혼자 공부를 했지. 근데 사실은 뭐 그때는 검색해봐 96년도 수능 해보면 최고의 부수능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전국 수석이 320점, 20몇 점이었어. 400점. 선생님이 언어 하나 선생님이 언어를 잘해가지고 언어 하나 틀려가 전국 0.0 몇 프로야. 와. 선생님이 언어 외우는 잘했어. 물리를 잘했고. 뭐 그래서 거의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 이런 데 갈 수준은 안 됐으니까 그냥 당연히 서울에 있는 공대 중에 어딘가를 간다 였던 저런 거였는데 이제 목표는 서울대였긴 했지만 물론 서울대 실패했지만 근데 내가 니한테 하는 얘기 그거야. 나는 그래도 공부를 내 친구들 중에서는 공부를 되게 안 하는 날라리 중에 하나였는데 아 니네는 진짜 공부를 안 한다 1등급 애들도 공부 나는 아니 내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 공부했던 걸 비교해보면 얘들 참 공부를 아니 왜냐면 훨씬 더 좋아졌거든 환경이. 선생님 얘기했잖아 여름에 60명이 남자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있는데 선풍기가 뒤에 2대밖에 없었다고. 겨울에 가스 있잖아 그 6개 불 들어오는 거 그거 2개밖에 없었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새끼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야자를 12시까지 시켰어. 막 그런 야만의 시대였거든. 책도 그때 정서, 해법, 뭐였더라? 천재수학? 그 천재교과서에 나오는 그 천재수학. 영어는 속문 종합영어, 속문 기본영어 종합영어, 맨투맨 영문법 이렇게 뭐 손꼽았어.
그러다가 이제 디딤돌이라는 출판사가 나와서 개념 원리가 처음 나왔지. 지금 개념 원리 되게 옛날 책이잖아. 그림도 그렇고 그때는 완전 최신이었던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 책이. 그랬던 시대야.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래서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중국 초중고를 다 나왔으니까 솔직히 그냥 조선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누가 조선대가 있대. 거짓말하지 말라. 고려대도 아니고 조선대냐고. 그랬었죠. 그랬었어. 왜냐면 우리 때는 이제 지금도 니네 컴퓨터랑 우리 장판지를 이렇게 붙여놓잖아. 자기 모의고 성적을 보잖아. 당연히 서울에는 어딘가를 가는 다 공개고? 어? 공개 성적 다. 공대. 남자는 공대였으니까. 그냥 공춘대 공개돼요 다 이렇게. 우리 때는 전교 50대까지는 모의고사 보면은 와. 등수하고 성적하고 붙였지. 오 그래요. 선생님 고3 때는 수준별 수업이라고 해서 전교 50등까지 따로 모아서 따로 반 국영수 그러니까 이동식 수업을 했거든. 그랬던 진짜 야만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조금만 더 하면 돼. 되고 있는 중이야. 되고 있는 중이라. 그만두면 평생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되는 거야. 얼마나 모자라는지는 지금 너네가 몰라. 내 선생님이 얘기잖아. 많이 올라오고 있어. 자꾸 느껴야 돼 자기가 그걸. 틀다 보면 틀리면 안 되는 건 많거든. 이 개념을 사실은 내가 만약에 4등급, 5등급 에 그냥 수업을 하면 내가 이걸 설명하겠어. 니네가 그래도 선생님처럼 이게 줄줄줄줄 하나도 안 보고 외워서 쓰지 못하지만 저게 저래서 저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거면 돼. 그거면 된다고. 미분도 선생님이 처음에 개념 미분은 근데 그 개념이 있잖아. 평변을 만들고 극한으로 부딪혀가지고 순간 변화를 만든다는 개념이 문제에서도 쓰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를 했잖니. 근데 얘는 더 이상 안 봐. 이걸로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서 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얘네들도 이해가 가고 얘도 이해가 가겠지. 그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방금 전에 우리는 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봤다고. 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진짜 족밥인 거고. 왜? 그냥 식인 거잖아. 항등식인 거고. 얘는 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어떤 넓이의 함수인 거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넓이에 대한 함수인 것들은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어때요? 이해 가요? 네. 하지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좀 길었죠. 내용이 좀 너무 어렵고 기호가 너무 많죠. 이 개념 테스트 볼까? 그건 아닌 것 같지. 미적분에서도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되게 많이 쓰긴 할 거거든. 근데 그 단원에서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이 개념은 오늘 한번 듣고 절에서 부정적분이 중요했구나. 부정적분을 먼저 배웠구나. 원시함수 값이 그치? 적분값을 극한 이 미친 짓을 안 하고 옛날 봐봐 미분계수 구할 때 극한하다가 우리가 더함수 구하는 공식 배우면서 그냥 미분하듯이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뺀 거야. 원래 모르는 사람한테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바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원시함수를 가지고 적분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렇더라. 여기서도 샌드위치 정리 썼죠? 샌드위치 정리 써서 풀어졌지.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자. 이때 재밌지 않냐?